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합니다. 자,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또 새로운 해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또 작년 한 해를 돌아봄으로써 그럴 수 있기 때문에 2021년에 개봉한 영화들, 이제 개봉이 됐거나 OTT에 풀렸다던가 VOD로 나왔던. 그런 영화들의 시상식을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이게 또 연말은 또 시상식이죠. 그쵸. 잘한 영화, 좋은 영화에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영화를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주고 싶은 상을 주는 걸로 합시다. 참가상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잘한 상이 네. 될 수도 있고 못한 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기한 상이 될 수도 있고. 아차상 같은 거. 그렇죠. 효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상은 올해 빗나간 예상. 시상식 같은 거 상자로 라인 맞추고 싶은 욕망이 막 들지 않나요? 나놓은 장상 이런 거라던가. 일단 빗나간 예상. 제가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영화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수상작은 누구 파워 오브 도그. 지금 밑에 여기에 이 파워 오브 도그 구간 적어놓을 테니까 정보 없이 보고 싶으면 이 구간 건너뛰세요. 이제 파워 오브 도그 같은 경우는 보신 분 있나요 일단? 아니요, 시도는 해봤지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제인 캠피온 감독의 작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빗나간 예상 이런 상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가장 어떤 프론트러너, 가장 좀 아카데미상 그 수상 가능성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비평가 협회상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상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상이 넘쳐나시겠지만 좀 이런 어쨌든 이런 상은 처음 받으시는 거니까 예상치 못한 빗나간 예상상을 한번. 빗나간 예상상?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저는 파워 오브 도그를 극장에서 봤는데요. 전혀 별 다른 정보가 없이 일단 갔어요. 이게 원작이 원래 되게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작 유명한 소설이 있고 감독이 제인 캠피온이고 그리고 장르가 웨스턴이다. 배경이 서부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갔어요. 근데 배경이 일단 서부고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웨스턴 영화를 좀 생각하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기존 웨스턴 영화 속 인물들과 완전히 다르고 훨씬 입체적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뒤통수를 총 2번 맞았는데 첫 번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 좀 뒤통수를 한 대 맞았고 그리고 영화가 기본적으로 이중 플롯으로 돼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영화의 장르가 달라져요. 저는 결말에 가서 이쪽 면만 보고 있다가 이쪽 면을 발견한 순간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메인 플롯, 서브 플롯이 아니라 아예 메인 플롯이 2개인 느낌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해요. 이게 밧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 이중 플롯이 밧줄처럼 엮여 있어요. 너무 궁금해지는. 그게 되게 직접적인 상징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밧줄을 엮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엮는다는 행위가 플롯상으로도 중요하고 이미지적으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일단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최대한 정보 없이 가시라고. 근데 왜 빗나간 예상이죠? 제 예상과 다른 영화라서. 제가 앞에 말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영화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뭔가 나는 그 작품 네.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게 빗나갔다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상으로 빗나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구릴 거라고 예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제인 캠피온 감독이 워낙 좋은 감독이고 제가 피아노라는 영화로 황금종려상 타셨잖아요. 그 영화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도 워낙 좋고 베네딕트 컴버배치, 커스틴 던스트. 그래서 구릴 거란 예상 안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좋은 측면에서 배반당했다. 좋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예상을 빗나간 상이다. 네. 퀄리티도 예상을 빗나갔고 내용도 예상을 빗나갔고 보면서도 예상을 빗나갔고 심지어 이 빗나간 예상이라는 이름도 예상을 빗나갔어. 빗나간. 이 빗나간 예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겠죠. 와. 파워 오브 도그는 한 3중 플롯으로 이 상은 구성돼 있어요. 다음 상으로 넘어요. 네, 다음 상 주시겠어요? 네. 올해 구첩반상입니다. 즉석에서 만들어낸 상치고는 되게 약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완전 특성은 아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한 상들인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첩반상 이게 뭐냐면 일단
구첩반상 여러 가지 음식들이 한 상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한 영화 안에 즐길거리가 여러 가지였던 또 다양한 것들이 한 영화 안에 들어있어서 그게 좋았던 영화에게 주는 상입니다. 자, 수상작은 티탄입니다. 아 얘기할 줄 알았어. 이 영화 원하는데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고 여기는 좀 안 좋아하는 편이었던 걸로 안 아는데.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예상을 빗나간. 일단 줄리아 디크리노 감독의 전작인 로우를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저도 로우. 로우를 재밌게 봐서 이 사람의 어떤 신작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탔죠. 그렇죠. 저는 그때부터 엄청 높은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대를 했어요. 영화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있을 것이고 전작 로우도 그랬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플로만 봤을 때는 데이비 크로넨버그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차에 대한 성애가 있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차에 성욕을 느끼는 여자 얘기. 딱 들으면 이제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크래시가 딱 떠오르죠. 크래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에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아 내가 또 유일하게 그걸 안 봤네. 데이비 크로넨버그 영화 중에 그 영화도 저는 좋아하는 편이니까 뭐 추천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생겨났고 또 이 영화에는 바디 호러적인 엘레멘트들이 요소들이 있거든요. 바디 호러의 대가는 또 크로넨버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거로는 전 예상을 했어요. 영화를 보니까 훨씬 다양한 요소들로 영화를 채워놨더라고요. 이게 호러 영화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 호러의 톤을 유지하긴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전혀 이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인물을 이 중간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영화가 이상한 코미디도 있고 가족 영화스럽기도 하고 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반찬들이 계속 맞아, 나오더라고요. 그것들을 이제 뭐 섞어 먹기도 하고 같이 뭐 쌈싸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그래 안 섞이면 뭐 그대로 몇몇 장면 그냥 그대로 존재하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재미가 영화에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면 좀 불호이신 분도 조금이나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구첩반상이라면 굉장히 뭐가 많다고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과잉됐다는 뜻은 또 아닌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불호가 생기는 거죠. 아니 나는 호러 영화 화끈한 호러 영화를 생각하고 갔는데 뭐 뒤에 전개가 이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침착해지고 이게 뭐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길을 잃었다 이런 표현도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있더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적절하게 혹은 좀 도발적으로 쓰였다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발성이 영화에 좀 필요했다고 보는 편이고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나는 약간 안 좋게 봤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게 로우도 보고 데이비 크로넨버그 것도 나름 대표작을 봤는데 내가 되게 고문하는 걸 못 보거든. 누가 아프면 난 내가 아프단 말이야. 근데 의외로 크로넨버그랑 로우에 의외로 그런 장면은 없어. 그렇죠. 아프겠는데? 이런 게 없어. 근데 티탄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 나는 그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구첩반상은 나도 너무 좋았다. 나도 원래 한 영화에 여러 가지가 담겨있고 내가 그걸 찾아내면서 나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막 저거 아파서 어떡하냐? 약간 나는 근데, 그래서 네. 좀 이런 거에 약한 분들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티탄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왜 좋았는지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예요. 네. 그럼 다음 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상은요? 올해 상상. 무슨 뜻이죠? 저는 이 상상이라는 한자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할 상의 그림 상자잖아요. 또 이렇게까지? 네. 예. 말 그대로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능력 그게 너무 좋았던 영화. 요거는 좀 그렇하죠. 네, 그래서 무슨 영화예요? 자, 올해 상상은 그린나이트. 이건 또 다른 컨텐츠에서 직접 다루신 적이 또 있죠. 네, 영화 워낙 좋아해서 그 감상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자, 그린나이트는 이제 데이비 로워리 감독 작품인데요. 데이비 로워리 영화를 원래 전에도 좋아했어요. 그 고스트 스토리나 에인드 앤 바디 세인츠 이거는 한국에서 개봉은 안 했지만 그 영화 되게 좋아했고 그런데 그 영화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예상 못했던 부분인데 이 사람이 창조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감독이었구나를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종합 예술이지만 저는 제일 핵심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고 결국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지로 어떻게 얼마나 얘기를 잘 전달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린라이트는 정말 그야말로 비주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 극장에서 봐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마 마차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집에서 보면 좀 감상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못 느낀다? 저는 이렇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볼수록 좋은 영화. 특히 제가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 하나만 뽑자면 그린 나이트가 정말 나온단 말이죠. 이 영화에 그 초록 녹색 기사. 그 약간 그루트 닮은 느낌의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가 사는 그린 채플이라는 곳에 후반부에 가면 가게 되거든요. 거기 가서 주인공과 그린 나이트가 나누는 어떤 장면, 시퀀스는 정말 통째로 봐도 좋고 아무 프레임이나 따가지고 액자로 걸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촬영, 뭐 그 장면의 어떤 분위기, 연기 다 너무 좋아서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에 비디오 에세이를 만들었던 그 제목이 죽음으로 가는 환상적인 여행이었죠. 그 장면의 이유가 있을까요? 장면을 처음 떠올린 건 그린나이트와 고스트 스토리 그 두 영화의 유사점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영화라고 봤어요. 그치. 자기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생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의 궤적 같은 걸 다루는. 근데 그거를 또 여정이라는 어떤 좀 로드무비 형식으로 약간 보여진 듯한. 특히나 그린나이트가. 맞아. 그리고 다른 영화를 제가 필모그래피를 쭉 훑어보면서도 그런 어떤 일관된 죽음이나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비 로얼의 커리어 혹은 뭐 필모그래피를 그런 식으로 한번 재배치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여러 작품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어떻게 그 작품도 여정을 떠나는 어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맞아. 사실 만들어놨어요.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엔 나는 약간 비전공자니까 사실 비주얼 같은 게 보면은 좋다는 건 안다? 근데 이제 왜 좋은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냥 진짜 좋다 이거만 알아.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말 잘 뽑았다. 근데 나는 그린라이트가 딱 해옥이 말한 대로 그 죽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가진 유일한 진리 딱 하나는 죽는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그것만 분명한데 그게 너무 우리를 가끔 짓누른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취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담담히? 그런데 굉장히 비주얼하게? 그래서 약간 꼭 내가 이거를 다 느껴야겠다. 물론 느끼는 것도 좋은데 내용적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비전공자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다? 이미지로 봤을 때 너무 예쁘다는 건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적어도. 맞아. 그건 확실해. 메멘토 모리. 자, 제가 준비한 상은 끝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해옥의 2021년에 인상 깊게 본 영화들을 들었고, 자, 그럼 이번에는 관우의 2021년 영화 시상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도 좀 라임을 넣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색상을 테마로 잡았어요. 그래서 컬러로 이름을 일단 지었고요. 그레이상, 그다음 그레이. 네, 그레이. 프로듀서 그레이는 아니고요. 그레이상. 그다음에 검은상. 그다음에 하얀상. 제대로 좀 모노톤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기치 않게. 자, 그래서 그레이상부터 얘기를 하자면 올해 그레이상. 이건 바로 라이트하우스. 딱 그레이 느낌이 나네요. 네, 이거는 포스터만 봐도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그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다. 칙칙하죠. 근데 칙칙해요. 칙칙하고 사실 이 감독이 이름이 뭐더라? 로버트 에거스. 로버트 에거스. 이분 거를 계속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볼까 하는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쫄보라 가지고 좀 두렵더라고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이러다가 더 위치를 봤는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좋은 거야. 막 무서워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무조건 라이트하우스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서 거의 바로 봤는데 라이트하우스는 좀 더 위치보다 메타포가 되게 많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되게 뭐 보면서 혼자 해석하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서 더 좋더라고 나는. 내 취향이었어. 그리고 그레이라고 한 게 일단은 흑백이고요 영화가. 일단 흑백이고 이게 등대지기의 이야기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밀실 영화 같은 거죠. 그냥 한 장소에서 두 남자가 계속 이렇게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화면 비율도
딱딱 그 정사각형 느낌이라서 그냥 보는 순간 약간 아 벌써 숨 막힌다. 나도 등대에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와중에 그 안에 섞여 있는 그 두 배우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악이라던가 그리고 그 메타포 아까 말한 상징들 새야, 인어 등등 그리고 또 그 마지막이 저는 좀 해석을 좀 신화를 저는 많이 떠올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에 것들이 의문스러웠던 게 탁탁탁탁 들어맞으면서 딱 그 뭐냐 그 쾌감 관통할 때 이 양반이 이런 일을 하려고 이런 느낌? 호러를 이렇게나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박수를 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라이트하우스의 그레이상을 줬고요. 약간 호러 영화에 이제 좀 더 빠지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치. 약간 내가 유일하게 호러 영화 보면서 이런 호러는 언제든지 좋아라고 하는 게 유전. 유전 좋지. 유전이나 데이비 크로넨버거도 호러로 봐야 되나? 저 호러의 아주 거장 중에 한 명이니까. 그냥 뭐 호러만 만든 건 아니지만. 그치. 네. 크로넨버그 작품이라던가 뭐 로우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 작품. 그래서 올해 개봉하는 노스맨은 정말 기대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상은 라이트하우스에 대한 찬사와 노스맨에 대한 기대. 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전 좋은 작품은 항상 취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재밌게 보게 만들어야 진짜 좋은 작품이라는 그게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호러 영화는 다 극과 극이야. 완전 평타 아니면 막 4점, 4.5? 예선 통과하기가 힘들구나. 그냥 막 그치.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레이상을 줬고요. 그 다음 상은 이제 검은상. 벌써 블랙상. 네, 블랙상. 간단하게 할게요. 딱 뭐냐면 프랑스. 이건 또 이제 제 그 컨셉 때문에 프랑스 뽑은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잠깐만 영화 제목이 프랑스인가요? 네, 영화 제목이 프랑스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프랑스 국가에 대한 영화인 줄 알고 원제가 라 프랑스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원제를 봤는데 원제도 그냥 프랑스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얘네가 국가 프랑스가 아닌가 이러고 이제 영화관 들어갔는데 아니나 달라. 영화 초반에 심지어 마크롱도 나와요. 마크롱 대통령도 나와.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 마크롱도 나오면 이거 진짜 프랑스 영화인가 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 세이도가 맡은 그 이름이 캐릭터 이름이 프랑스 듀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여자 이름이 프랑스구나. 저 여자에 대한 그냥 얘긴가 하는데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이름을 프랑스로 지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죠. 일반적인 장면은 아니죠. 왜냐면 그치.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지. 김한국 씨. 근데 흔하진 않잖아. 그죠. 그치. 애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진짜 흔하지 않잖아. 그래서 왜 그럴까? 게다가 심지어 그 여자가 엄청 유명한 언론인으로 나와. 그래서 나는 막 계속 생각하면서 봤어. 누굴 비판하는 걸까? 누구를 이걸 꼴려고 만든 걸까? 근데 이게 단순히 프랑스라는 국가에 대한 풍자? 그 사회에 담긴 거를 말하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언론인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정치인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직업과 개인의 그 괴리? 그 사이의 괴리와 한 사람의 위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엄청 복합적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한 풍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풍자 코미디를 보면 이제 블랙 코미디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 영화는 정말 풍자 그 자체다. 그래서 그 블랙 코미디의 블랙인 검은상을 내가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검은상으로 했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막 그 프랑스 친구한테도 말을 했지. 이 영화 한번 봐라. 너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한번 봐봐라. 근데 그 여자가 플레임이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듀 이건데 친구가 말하기를 듀 무어라는 그 성이 일단 드라는 게 붙으면 약간 귀족 집안? 그러니까 원체 좀 잘 사는 집안? 이런 집안의 좀 이름 성이고 뮤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러니까 리스펙터블 이런 느낌 영어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람 그 이름을 해석을 하면은 존경받을 만한 프랑스가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프랑스라는 나라 안에서 그냥 벌어지는 모든 거에 대한 풍자를 담은 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거기에 꽂힌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잠시 브루노 디몽이라는 감독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블랙 코미디 작품 중에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시리즈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잔다르크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작품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랙 코미디고 뮤지컬도 살짝 섞여 있지만 그리고 잔다르크라는 인물이 프랑스의 상징적인 되게 영웅이잖아요. 그치. 아주
고귀함의 상징, 신성함의 상징 이런 건데 거기 그런 거를 약간 비꼬려는 뉘앙스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일관적인 좀 태도가 반영이 된 것 같았어요. 프랑스도. 그래서 프랑스도 약간 보실 때 프랑스에 관한 영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열린 시각으로. 왜냐면 사실 이게 그런 일들이 프랑스에서만 벌어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 우리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입견 같은 거 없애고 충분히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레아 세이두 팬이다? 무조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레아 세이두가 당연히 계속 멋있게만 안 나오는데 망가지는 거랑 진짜 얼굴 막 쓰고 막 클로즈업 되는 것도 진짜 많고, 그런데 연기가 너무, 그러니까 레아 세이두가 물론 정말 아름답고 그 정말 그렇지만 연기 또한 너무 잘하는 배우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입증한 이 복합적인 얘기를 혼자 그냥 끌어가. 그래서 레아 세이두 팬이면 이건 무조건 볼만하다.